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어머니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사시던 임경자 씨, 지금 68이신데요. 젊었을 때부터 동네에서 제일 활발하신 분이었습니다. 반상회도 빠지지 않고 명절에는 음식을 제일 많이 하셔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드렸는데 먹어도 수치가 잘 안 잡혔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뭘 드시냐고, 운동은 하시냐고요. 임경자 씨는 식단도 나쁘지 않고 동네 공원을 매일 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즘 자주 만나는 분들 있으세요? 임경자 씨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웃집 최 씨 아줌마가 이사 가고 나서는 별로 없네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몰랐던 건강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음식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관계, 그리고 우리 몸이 그 관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15개비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그만큼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뇌를 바꾸는지, 외로움이 심장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 우물가에서 물 재다 만나고 시장 가다 만나고 골목에서 아이들을 부르다 옆집 어머니를 마주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문을 닫으면 옆집 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은 직장 때문에 멀리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냅니다. 외로움이 나쁜 감정이라는 건 알지만 설마 몸이 망가지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심장이 실제로 더 빨리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또 같은 연구에서 고립된 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속도가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보다 3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3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외로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옛날에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 호르몬이 언제 분비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외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 뇌는 혼자 있는 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이 굳어집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잠이 안 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임경자 씨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혈압이 안 잡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몸 안에서 쉬지 않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여기서는 그냥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5세 퇴직하신 분입니다. 회사에서 부장까지 하셨고 퇴직하기 전까지는 매일 바쁘셨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회식도 많고 주말에도 골프나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딱 반년 만에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여러 수치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당황하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몸이 관계 단절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사람을 안 만나게 되면 몸 전체가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뇌도, 심장도, 면역 시스템도 전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끊기면 몸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주 작은 접촉의 힘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공원 벤치 옆에서 오늘 날씨 좋죠? 한마디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3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지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음식만 먹는 사람 아닙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의미 있는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에서 8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7년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거나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눈 것 뿐입니다. 임경자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신 임경자 씨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변화를 하신 게 아닙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화투는 안 치시더라도 거기 앉아서 차 한 잔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처음에는 그냥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3달쯤 지나서 혈압 수치를 재보셨는데 놀랍게도 수치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약 용량도 줄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리둥절해 하셨다고 합니다. 임경자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더니 몸이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관계로 숨을 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뇌 이야기를 해볼까요?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수도쿠, 낱말 맞추기, 외국어 공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런 활동들보다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대화, 감정이 오가는 대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반응하는 그런 대화가 뇌를 가장 활발하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할 때는 뇌의 거의 모든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을 이해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반응을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뇌 입장에서는 최고의 운동인 셈입니다. 수도쿠는 특정 부위만 쓰지만 대화는 전체를 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종종 손주들과 오래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는 것이 단순히 기분만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활성화되어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물질이 나오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자극을 받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부릅니다. 이 해마가 기억을 담당합니다. 치매가 오면 이 해마가 제일 먼저 손상됩니다. 그런데 이 해마는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자라납니다. 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는 죽을 때까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소성을 가장 잘 자극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매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짧은 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심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감정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렵거나 슬프거나 외로울 때 심장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는 상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충격을 받거나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것처럼 기능을 멈추는 증상입니다. 심근경색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혈관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감정적 충격 때문에 심장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병입니다. 2022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직후 사망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처음 3개월 안에요. 이것을 미망인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한쪽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도 얼마 후에 따라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 주변에서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단순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심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따뜻한 관계는 심장을 지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아십니까?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아기를 안을 때, 손을 잡을 때, 누군가와 따뜻하게 이야기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 시스템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옥시토신이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손주를 안아주실 때, 친구의 손을 잡아주실 때 그것이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돈이 들지 않고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세대는 먼저 연락하는 것을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신뢰가 되는 건 아닌가, 바쁜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받을 때 생각보다 훨씬 기뻐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억됐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다는 느낌 자체가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 본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녁 오래 연락 못했던 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보십시오. 긴 내용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로 밥을 함께 드십시오. 혼밥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이죠. 혼자 먹는 밥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고 편하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혼밥은 다른 의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은 함께 식사하는 분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밥 한 끼를 드십시오. 옆집 분, 동네 이웃, 자식 또는 손주, 밥상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살립니다. 셋째로 몸을 쓰는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벼운 체조 모임이라든가 경로당 걷기 모임이라든가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같이 걸으면 이중 효과가 납니다. 운동의 효과에 더해 사회적 접촉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뇌도 자극이 되고 심장도 안정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이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집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은 혼자 운동한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느렸습니다. 운동 효과보다 함께하는 사회적 효과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볼을 걷는 것보다 누군가와 5,000볼을 걷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가 뇌와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연락하기, 함께 밥 먹기, 몸을 쓰는 모임에 참여하기. 이제 뒤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특히 우리 세대만이 갖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몸이 관계를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하는지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가난한 시절을 함께 버티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살다 보니 정작 이제 시간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낯설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어색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합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요.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오래될수록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뇌가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갔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집에 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안 나가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이걸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5명, 10명의 모임에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딱 한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심리학에서 최소 유효 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3명에서 5명에 가까운 관계가 있으면 고립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관계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명을 찾아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이웃일 수도 있고, 같은 종교를 가진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든 만남이든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것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갈등 없이 늘 화목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갈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진짜 관계는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말 안 해도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일흔에도 여든에도 새로운 우정이 시작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몸에서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기분이 좀 처지는 것 혹은 잠이 잘 안 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더 구체적인 신호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습니다. 이게 사실은 몸이 끊임없이 경계 상태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 몸이 쉬지를 못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충분히 이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도 피곤한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화 문제입니다. 우리 장에는 뇌와 비슷한 신경세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이 나빠지면 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배가 아프고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불편한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잠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잠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잠이 들어도 깊이 자지 못합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계를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면역력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면역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감기,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했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혼자 사는 분들이 더 쉽게 걸렸고 회복도 더 느렸습니다.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낮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이것이 아마 가장 많이 해당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통증입니다. 만성 통증.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두통이 잦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통증 감각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아십니까? 뇌는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거부당한 기분, 무시당한 기분을 처리하는 뇌 부위와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부위가 겹칩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는 몸의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관절이 어제보다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허리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꾀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통증이 좀 가라앉는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옥시토신이 통증 완화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웃음입니다. 소리내어 웃는 것.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아십니까?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자연적인 진통제이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내려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소리 내어 웃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압 관리가 훨씬 잘 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억지로 웃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음, 다른 사람과 함께 웃는 웃음은 효과가 몇 배나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같이 웃을 때 뇌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혼자 보며 웃는 것보다 그 프로그램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며 웃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십시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의 힘을 아시나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웃어줬다, 이런 것들이요. 석 달 후에 측정해 보니 이 그룹은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이 그룹의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인식하는 훈련이 관계에 대한 개방성을 높인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다시 좋은 것을 찾게 만드는 동기를 줍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딱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노트가 없으시면 핸드폰 메모에 적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기분이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체 접촉, 피부 접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스킨십을 좀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악수 이상의 신체 접촉은 왠지 부담스럽거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피부와 피부가 닿는 접촉은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효과를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옥시토신이 신체 접촉에서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손을 잡는 것, 등을 다독이는 것, 껴안는 것, 이런 접촉이 있을 때 뇌는 즉각적으로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이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진통제 필요량이 줄었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 진통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주를 만나시면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친구를 만나시면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는데 우리 자식은 바빠서 자주 못 오고 손주는 학교 가느라 바쁘고 친구들은 다 멀리 살거나 몸이 안 좋아서 만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냐고. 맞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입니다. 동물과의 교감도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우울증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식물도 좋습니다. 매일 식물에 물을 주고 이야기를 건네는 것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돌본다는 역할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줍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 연결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영상통화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손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화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뇌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더 강하게 사회적 연결 신호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부탁하십시오. 한 번만 가르쳐 달라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먼저 거실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 버튼 하나 누르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 이제 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가 뇌를 살리고 심장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줄인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웃음, 감사, 신체 접촉, 작은 연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만들어 가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뒤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루 일과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상실의 아픔, 친구나 배우자를 잃은 후의 고립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평생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실을 겪으면 관계의 그물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만나던 사람들도 달라지고 가던 곳도 달라지고 하던 것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실 이후에 고립이 빠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후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슬픔을 말로 표현하면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 안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표현된 감정은 서서히 처리되고 소화됩니다. 그래서 상실 이후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꼭 전문 상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교회, 신도회, 경로당에 알고 지내는 분, 자식, 누구에게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 초반이신 분인데 남편을 잃고 나서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몸무게가 2달 만에 5kg이나 빠지셨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야기할 곳을 찾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당에서 운영하는 사별 가족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셨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6달 후에 그분의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몸무게도 조금 회복됐습니다. 다시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과 앉아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상실 이후에 고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슬픔을 지키는 방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내 몸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슬픔은 함께 나눌 때 더 빨리 치유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과 손주에게 더 오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아프면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짐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자식과 손주를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하면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활발하시면 자식들도 마음이 놓이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임에 나가는 것, 친구와 전화하는 것, 웃는 것,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넓혀 보겠습니다. 관계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건강에 좋고 어떤 관계가 오히려 해로울까요?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의학에서는 관계를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지지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입니다. 지지적 관계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관계입니다. 부정적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지치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는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크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는 고립만큼이나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혈압 불안정, 만성 피로, 수면 장애 등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나도 덜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그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외롭고 예민해져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고립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계를 끊는 것보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보는 것,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히 부부 사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가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잊게 됩니다. 옆에 있는 게 당연해지고 해주는 것도 당연해지고 그 사람이 없는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관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에서 온기가 사라지면 옥시토신 분비가 줄어들고 코르티솔이 늘어납니다.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고립이 아닌데도 고립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노년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매일하기 약은 감사 표현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심혈관 건강 지표가 확연히 좋았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심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 하나를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옆에 있어서 좋아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두 분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약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마음을 열기가 무서운 겁니다. 다시 잃을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이 감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떠나간 분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에게 바라셨을 것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우정을 맺고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이 그분을 기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십시오. 자, 이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일과에 어떻게 관계를 녹여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보십니다. 뉴스를 보거나 날씨를 확인하거나.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추가하십시오. 아침에 자식에게, 손주에게 혹은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잘 잤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요.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보낸 문자가 그 사람의 아침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여러분 자신의 하루 시작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점심쯤에는 산책을 하십시오. 혼자 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누군가와 함께 하십시오.
단지 이웃과 눈이 마주쳐서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접촉이지만 뇌에는 사회적 신호가 전달됩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에서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꼭 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좋았던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이 웃어줬다. 날씨가 맑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시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수면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감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면 시작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아침 문자 하나, 낮에 짧은 접촉, 저녁에 감사 세 가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반의 관계가 없으면 나머지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임경자 씨가 좋은 음식을 드시고 매일 운동을 하셨는데도 혈압이 잡히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 몸은 연결되어야 온전히 기능합니다. 뇌도, 심장도, 면역 시스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연결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것이 수십만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대를 지내온 우리 몸은 여전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연결되어 있고 댓글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수많은 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뇌를 빨리 늙게 합니다. 반면에 따뜻한 관계는 이 모든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뇌는 사람과의 대화가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스토크나 낱말 맞추기보다 진짜 대화가 뇌를 더 잘 지킵니다. 우리 심장은 감정에 민감합니다. 외로움과 슬픔은 심장에 실제 타격을 줍니다. 반대로 사랑받는 느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심장을 보호합니다. 면역력도 관계에서 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도 외로울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만남이 진짜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작고 간단합니다. 먼저 연락하기, 함께 밥 먹기, 소리 내어 함께 웃기, 감사 표현하기, 손잡기, 영상 통화하기. 여러분, 사람이 약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여러분 곁에 이미 있습니다. 그 약을 오늘부터 더 자주 드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잠깐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스마트폰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손주들이 와도 각자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요즘 유튜브나 드라마에 빠지셔서 하루를
핸드폰과 함께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어가면 실제 사회적 접촉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이것이 외로움 지수를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핸드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통해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가족 채팅방에서 안부를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핸드폰을 관계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연결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가능하면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 보십시오.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나 요즘 이거 보는데 같이 볼래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같이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건강을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없어집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신뢰가 되는 건 아닌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닌가? 같은 걱정들이 앞섭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여를 통해 만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언가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러 가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가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맛있는 걸 조금 가져간다든가 동네 공원 청소 봉사에 나간다든가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한다든가 내가 무언가를 주는 역할로 만남을 시작하면 긴장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거절당할 일이 없으니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장수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자원봉사나 남을 돕는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의 건강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남을 도울 때 뇌에서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동시에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 상태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운동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우면 도운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혼자 사시는 더 연로하신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분께 가끔 전화 한번 드리는 것, 반찬 하나 나눠드리는 것, 그것이 그분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음식이나 운동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강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혈압을 높이고 뇌를 빨리 늙게 하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알았습니다. 따뜻한 관계는 혈압을 낮추고 뇌를 젊게 유지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통증도 줄여줍니다. 수면도 좋아집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연락하기, 함께 밥 먹기, 소리 내어 웃기, 감사 표현하기, 손잡기, 봉사하기, 아침에 문자 하나 보내기,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세 가지 생각하기. 이 모든 것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임경자 씨 기억하시죠? 경로당에 나가서 차 한 잔을 나누기 시작했더니 석 달 만에 혈압 수치가 내려온 분, 그분이 특별히 어떤 약을 새로 드신 게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몸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가장 좋은 약, 가장 저렴한 약, 부작용이 없는 약, 여러분 곁에 이미 있는 약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에 혼자 지내시는 분, 이웃 중에 고립되어 계신 분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관계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관계, 손주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기 어렵고 멀리 살고 있고 손주들은 어느새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자식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손주가 힘들어 할까봐,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 억누른 감정도 몸에 쌓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 감정을 자주 억누르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압 변동이 더 크고 수면의 질이 낮고 우울증 위험이 높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손주에게 보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 나 전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연락도 안 하냐? 대신에 내 목소리를 들으면 엄마가 힘이 나. 가끔 전화해주면 참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내 감정과 바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도 덜 방어적이 되고 더 기꺼이 반응하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노년 가족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어 관계를 해치지만 적절하게 표현된 감정은 오히려 유대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속에 담아두기만 하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에도 관계에도 좋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어색해 하기도 합니다. 세대 차이가 크다 보니 공통 화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손주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어?
요즘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요즘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아? 이런 질문들이요. 처음에는 짧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 손주도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해 주십시오. 할머니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발표한 세대 간 교류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와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손주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이 높고 공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손주에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서로 살리는 관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치유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운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스스로 아물고, 감기에 걸렸을 때 스스로 이겨내고, 뼈가 부러졌을 때도 제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스스로 붓습니다. 이 치유 능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따뜻한 사회적 환경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20년간 추적한 암 환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강한 지지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같은 병기,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의학계에서 이것을 사회적 지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암뿐만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가진 환자들도 사회적 지지가 있는 환자들의 경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약을 같이 먹어도 같이 운동을 해도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몸의 자생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옥시토신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자연 살해세포라고 불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들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는 우리 몸이 가진 최고의 치유제를 활성화하는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를 우리가 매일 눌러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고 손을 잡음으로써요.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든이셔도 아흔이셔도 몸이 조금 불편하셔도 이 치유 능력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관계만 있다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특별한 강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살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이 지금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우리 세대는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알아채는 것,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것, 이런 관계의 깊이를 압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관계는 많은데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어도 진짜 외롭다고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많고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배우자,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 내가 키운 자식, 이런 깊은 관계를 아는 세대가 우리입니다. 그 깊음이 강점입니다. 그 강점을 활용하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수십 년 된 우정이 있다면 그것을 살리십시오. 어렸을 때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함께했던 기억, 이런 공유된 역사가 있는 관계는 다시 연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오래 연락 못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 한마디면 다시 이어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년정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오래된 관계를 회복한 어르신들은 우울증 지수가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보다 옛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빠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공유된 기억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까? 오래 연락 못했던 분, 그분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서 우리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우리 몸이 좋은 관계를 만났을 때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때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온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숨이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숨이 더 깊어집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횡격막이 이완되고 더 깊은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깊은 호흡이 산소 공급을 늘리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몸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 식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롭거나 우울할 때는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식욕이 생깁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뇌가 더 활발하게 식욕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진 날, 저녁에는 유독 잠이 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충분한 사회적 자극을 받고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완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오면 좋은 징조입니다. 몸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들이 없다면 그것이 몸의 경고입니다. 관계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 연락하고 싶은 분이 생각나십니까? 가고 싶은 곳이 떠오르십니까? 그 느낌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들고 연락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계시고 반상회가 있고 명절에는 온 동네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파트 생활이 늘면서 공동체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세대의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무사시노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웃이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동식당을 운영하고 작은 교류 공간을 동네마다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줄었습니다. 이웃과의 연결이 이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고 어르신 복지관이 있고 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곳입니다. 아직 이런 공간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고 분위기가 낯설고 괜히 갔다가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처음에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수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0%가량 느렸습니다. 40%입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만으로요. 이제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큼은 아니지만 자연과의 접촉도 우리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가 많은 공원을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나무가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내뿜는데 이 물질을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또 자연 속에 있으면 뇌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의 자극적인 환경에서 지친 뇌가 자연 속에서 쉬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공원 산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혼자 걷더라도 나무 아래에서 잔디밭 옆에서 걸으면 혼자이면서도 자연과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 보십시오. 짧은 접촉이지만 그것도 관계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이 발표한 환경의학 연구에 따르면 도시의 녹지 환경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느렸습니다. 단순히 공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연이 주는 회복 효과,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접촉의 효과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가능하면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동네 공원도 좋습니다. 학교 운동장 나무 그늘도 좋습니다. 그냥 나무 아래에 잠깐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뇌에 선물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관계와 건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뇌의 건강입니다. 대화가 최고의 뇌 운동이고 사람과의 접촉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자극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심장과 혈관의 건강입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반면에 따뜻한 관계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임경자 씨의 혈압이 경로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려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면역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면역세포가 활발해지고 수면이 좋아지고 소화도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몸 전체가 더 잘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옥시토신과 같은 우리 몸의 사랑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사람과 따뜻하게 연결될 때 만들어집니다. 약국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연락입니다. 오래 연락 못했던 분에게 전화 한 통이나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부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잘 지내시죠?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웃음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 한 번이라도 소리내어 웃어 보십시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봐도 좋고 예전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한마디라도 전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혹은 이웃에게요. 이것이 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신호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실제로 더 건강해집니다. 이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뇌와 몸의 연결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순에도, 일흔에도, 여든에도 관계가 있다면, 연결이 있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사람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약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그 사람에게 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웃어주면 그 사람에게 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의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안에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과 건강의 관계, 그리고 음악이 어떻게 관계를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음악은 뇌에 가장 광범위한 자극을 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기쁨과 보상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음악을 함께 들을 때와 혼자 들을 때 뇌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함께 들을 때 사회적 유대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추가로 활성화됩니다. 노래를 함께 부를 때는 그 효과가 더 강합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합창단에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과 비교해 보니 합창단 어르신들의 혈압이 더 낮고 면역 기능이 더 좋고 우울증 지수가 더 낮았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합창단이 있다면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회나 절에서 함께 부르는 찬송가나 불경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소리를 낸다는 것, 같은 리듬과 멜로디를 나눈다는 것이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음악이 없더라도 함께 걷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보폭으로 함께 걷다 보면 신기하게도 유대감이 생깁니다. 이것도 연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 모임, 걷기 모임이 좋은 것입니다. 운동 효과에 사회적 연결 효과까지 더해지니까요.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의 힘입니다. 같은 음식도 혼자 먹을 때와 함께 먹을 때 소화가 다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함께 먹을 때 소화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고
영양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소화 기능이 더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음식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 식사, 즉 음식에 주의를 집중하며 먹는 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음식 맛도 더 잘 느끼고 포만감도 적절히 느껴서 과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당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그룹이 혼자 식사하는 그룹에 비해 혈당 조절이 더 잘 됐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요. 식사의 사회적 맥락이 혈당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혈당약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살아남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선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 결과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집에 있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도 이미 선택입니다. 건강해지려는 선택이고 더 잘 살려는 선택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과 연결되겠다는 선택을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혹은 경로당에 나가겠다는 결심.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 방향을 바꿉니다. 서울아산병원 장수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어르신들의 경우 3개월 안에 신체 건강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뇌 기능도 혈압도 면역 수치도요, 3개월입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지금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행동하십시오. 3개월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강인함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도전을요. 사람이 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약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여러분 자신도 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고 아프면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한지공예, 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비용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장이 됩니다. 도서관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독서 모임이나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주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줍니다. 종교기관도 좋은 장입니다. 교회의 장년부, 절의 신도회, 성당의 구역 모임 같은 곳에서는 이미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유하는 것이 있으니 관계가 더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당뇨교실, 고혈압관리교실, 암 환자, 자조 모임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에서는 서로 공감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아주 강한 유대가 생깁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더 빨리 가까워집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십시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진짜 연결이 안 된다고 느끼십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대화의 질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대화와 깊은 대화는 다릅니다. 밥 먹었어? 응. 잘 지내? 응. 이런 대화는 연결을 만들지 못합니다. 깊은 대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감정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요즘 기분이 어때?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어렸을 때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뭐야?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여는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특히 추억을 나누는 대화가 세대 간 연결에 효과적입니다. 엄마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야? 아버지, 젊었을 때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식과 손주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도 그들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족치료연구팀에 따르면 가족 간의 추억을 나누는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는 가정에서는 노년의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관계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보십시오. 자식이나 손주가 처음에는 바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문을 두드리다 보면 열립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섭섭하게 한다든가, 자식이 기대만큼 하지 않는다든가, 이웃과 사소한 갈등이 생긴다든가,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 아예 관계를 끊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있는 어르신들의 혈압이 더 높고 수면의 질이 낮으며 우울증 지수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신체 건강 지표가 훨씬 좋았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코르티솔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코르티솔이 혈압을 높이고 면역을 약하게 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 사람은 잘 자고 잘 먹는데 나만 아픈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감정의 무게를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상처는 한 번에 놓아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경자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뇌와 심장과 면역에 주는 도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세대 간 관계, 상실 이후의 회복, 용서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지금 우리 곁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혼자 계신 분, 고립되어 계신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이 먼저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으니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듣는 것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더 빠르게 가깝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듣기 위해서는 완전히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 걱정이나 미래 불안에서 잠깐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뇌가 현재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매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는 연습을 한 어르신들은 3개월 후에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불안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듣는 것이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끊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중에 내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거나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둘째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속으로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판단을 잠시 미루는 것입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셋째는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짧은 반응들이 상대방에게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상대방에게 옥시토신을 만들어줍니다. 들어준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끊지 않기, 판단 미루기, 반응해 주기. 여러분이 주변에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면서 여러분 자신도 건강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시계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하루 24시간 주기로 운영되는 내부 시계입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 밤에는 회복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사회적 활동에 의해 맞춰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는 패턴이 생기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활동과 휴식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 전체의 리듬이 깨집니다.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이 약해지고 수면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사회 활동은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아침 10시에 경로당에 가고 점심은 같이 먹고 오후에 함께 걷는 것, 이런 규칙적인 사회 일정이 몸의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있고 점심이 있고 퇴근이 있어서 사회적 일정이 생체시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나가는 모임, 정해진 시간에 산책,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전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지키는 건강 습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화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회적 일정을 가진 어르신들은 불규칙한 어르신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높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회적 일정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매주 화요일 오전 경로당 체조 모임이든 매주 목요일 점심 전화 통화든 작아도 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그 규칙성 자체가 몸을 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주변에서 많은 이별을 경험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형제 자매를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고, 때로는 자식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험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낄 때 어쩌는 분들은 더욱 고립됩니다. 어차피 다 떠나는 것인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후회로 꼽힌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더 많이 사람을 만날 걸, 더 많이 이야기할 걸, 더 많이 연락할 걸, 이런 후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더 많이 돈을 벌 걸, 더 좋은 집에 살 걸, 이런 후회는 의외로 적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하자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들이 다 이것을 증명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 답이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딱 한 가지요. 오늘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래된 친구든 멀리 사는 형제 자매든 자주 못 보는 손주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하나면 됩니다. 그것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그 작은 행동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연결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따뜻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약이 되어준 그 순간들이 기억 속에 남고 마음 속에 남고 몸 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약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이 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카카오톡을 쓰시고 영상통화도 하십니다.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술을 관계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 가족 채팅방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미 있으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날씨 사진 하나를 올린다든가 오늘 기분을 한 줄로 적는다든가 처음에는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반응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리다 보면 조금씩 반응이 옵니다. 좋아요 하나라도 달리면 그것이 연결의 신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채팅으로 가족과 매일 소통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고독감 지수가 낮고 우울증 위험도 낮았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온라인 연결도 실제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영상통화를 활용하십시오. 전화보다 영상통화가 훨씬 더 강한 연결감을 줍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뇌가 더 강하게 사회적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면 아이의 표정, 웃음, 목소리가 전달되면서 옥시토신이 훨씬 더 강하게 분비됩니다.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식에게 부탁해서 한 번만 배우십시오. 카카오톡에서 영상 통화 버튼 하나 누르는 것 한 번 배우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를 관계의 도구로 활용하십시오. 좋은 영상을 발견했을 때 혼자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이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것이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공유하는 것이 연결입니다. 이처럼 기술을 잘 활용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멀리 살더라도 친구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더라도 연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는요. 경계를 긋는다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야 다른 관계에서 더 잘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씌울 때 자기 것을 먼저 하고 남을 돕는 것처럼요. 내 에너지가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진되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경계를 긋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 부탁은 제가 오늘은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감당하기 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어르신들보다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계가 있을 때 관계의 질도 더 높아졌습니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합쳐서 아주 구체적인 하루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하루 일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을 한 잔 드시고 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옆에 두셨다면 알림을 확인하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침 인사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것만으로요.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가능하면 배우자와 함께 드십시오. 혼자 드셔야 한다면 텔레비전보다 라디오를 켜놓으십시오. 사람 목소리가 있는 환경이 완전한 고요함보다 낫습니다. 오전 중에는 산책을 하십시오. 15분이라도 좋습니다. 나가시면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아는 사람이 없어도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은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드십시오. 일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요, 경로당 점심 식사, 동네 식당에서 이웃과 함께, 자식이나 손주와 함께.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후에는 관심 있는 모임에 나가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을 선택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소화가 되면 가벼운 산책을 한 번 더 하십시오. 이때도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누가 웃어줬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시면 내일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실 겁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쌓이면 한 달 후에는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수의학팀이 이와 비슷한 생활 습관을 3개월간 유지한 어르신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됐고 수면의 질이 높아졌고 우울증 지수가 낮아졌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요. 단지 매일의 작은 연결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거의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아주 엄격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이 생각들이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많을수록 코르티솔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부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비라고 부릅니다. 나를 내 소중한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은 어르신들은 면역 기능이 더 좋고 심혈관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몸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면 뭔가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항상 더 잘해야 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훈련에서 조금 벗어나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따뜻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해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비어 있으면 남에게 줄 수 없지만 내가 채워져 있으면 흘러 넘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임경자 씨가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더니 혈압이 내려왔습니다. 외로움이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는 사실. 사람과의 대화가 최고의 뇌 운동이라는 것. 옥시토신이 혈압을 낮추고 면역을 강화한다는 것.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걷는 것이 약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건강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의미가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관계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아름답게 늙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도 계절을 탑니다. 봄이 오면 몸이 깨어나고 가을이 오면 몸이 준비를 합니다. 그 계절마다 필요한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새 학기 프로그램이 열리고 공원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봄이 되면 꼭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은 활동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더위에 주의하시면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부채를 들고 나가 동네 그늘에 앉아 계시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자리가 작은 모임이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경로당에서 지역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에 함께 단풍을 보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풍경을 함께 보는 경험이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줍니다. 겨울은 모임의 계절입니다. 추운 날씨가 사람들을 실내로 모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명절이 있고 연말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처럼 계절마다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고려대학교 병원이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평생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내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평균 8년에서 10년을 더 활동적으로 사셨습니다. 손주가 성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세월이고 증손자를 볼 수 있는 세월입니다. 그 세월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작은 연결에서 그 세월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1년 후 더 건강한 혈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손주를 안아주는 것이 뇌를 보호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